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호섭TV 한효섭입니다. 한호섭 칼럼 473번째 홀대받는 사립학교 학생이 무슨 죄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출생 나라의 대한민국은 학력 인구가 급감하면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A 초등학교 신입생이 3명 입학하였다고 하고 앞으로 폐교되는 학교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경북 경주시의 A 중학교는 1학년이 1명, 2학년이 3명, 3학년이 1명 등 학생 수 5명인 초미니 학교와 이 학교 운영비, 학생 복지 등 올해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2억 5,692원으로 학생 1인당 약 5,138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교사가 6명이고 행정 직원이 2명이며 교직원은 8명이고 학생 5명보다 많습니다.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비를 포함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년에 1억 원이 넘어갑니다. 전국 중학교 3,305곳 중에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초미니 학교는 63곳이나 됩니다. 이 중에 분교를 제외한 59소의 평균 학생 수는 7.5명인데 교직원 수는 평균 11명 이점입니다. 심지어 전북 B중학교는 학생 수가 3명인데 교직원은 10명이나 됩니다. 미니 초등학교는 1,639곳이나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은 지역민의 반발 때문에 통폐합에는 소극적입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가져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는 시도교육청에서 미니 학교 통폐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학력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수는 늘어 매년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이 넘치게 들어오다 보니 지역 반발을 무릅쓰고 학교를 통폐합할 동기가 없다는 이기적인 발생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에 46조 6천 원의 교부금이 2022년에는 81조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세수 확대로 교부금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교부금이 남아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육청들이 다 못 써서 이듬해도 이월한 예산이 매년 수조 원에 달합니다. 2022년에 다 못 써 2023년으로 넘긴 예산이 7조 5천억 원이나 된답니다. 그러므로 대학 교수나 정치인들은 초, 중, 고등학교 예산은 넘쳐서 방만하게 사용되는 반면에 고등교육인 대학 예산은 OECD 최하위권이라며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여 대학교 개선뿐 아니라 저출생 의료개혁 분야처럼 시급하고 중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종종 들은 얘기입니다. 필자는 2024년 3월 1일자로 시 사립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사립학교장 모임과 각종 연수 교육에 참여하였고 타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설면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차는 대단히 심각하였습니다. 공립학교는 대체로 신축 및 개축 등으로 과거에 비하면 호텔급 수준이었습니다. 신설학교 신축 비용이 한 100억 원 정도면 가능하였는데 지금은 최소한 300억 원이나 되며 특수학교 같은 것은 1,000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책걸상이나 교재 교구들은 5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 줍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교실이 낙후되어 신축한다거나 개축한다는 것은 걸음의 떡입니다. 공립학교는 대부분 정비되어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50년, 40년 된 학교가 방치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30년 이상 된 노교실이나 학교는 신축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있어도 더 오래된 노교실과 학교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사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동서교육 격차와 공사립 교육 격차가 더욱 심각합니다. 표준화된 오늘날 학생들이 가고 싶어서 사립학교에 간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교육 정책으로 평준화로 인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립학교에 입학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립 교육 격차가 심하여 홀대받는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이 무슨 죄가 됩니까? 사립학교 학생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 당국자들은 공립학교 우선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부세가 남아돈다는 예산은 다 어디 가고 사립학교 지원은 왜 이렇게 인식한 겁니까? 사립학교는 알고 보면 인사권도 재정권도 없습니다. 다만 인사 선택권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똑같습니다. 사립학교 이사장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책임만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피난민이 몰린 부산은 노후학교가 더욱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70%가 뜻있는 독지가가 돈을 출연하여 사립학교를 짓고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으로 한국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바로 사립학교입니다. 특히 부산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노후되어 미세먼지와 잡음에 수업의 방해받는 것은 물론 학생의 건강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창문을 교체해주는 예산은 한두 곳밖에 없는 열악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모르고 책상 앞에서 펜대만 가지고 통계만 보고 집안 교부금은 대학가 저출산 의료개혁 분야에 사용 운운하면서 적용하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생각입니다. 필자가 연수를 갔을 때 하연수 교육감께서 교육감으로 최초로 그동안 사립학교가 차별받고 있는데 학생이 무슨 죄냐 하시면서 공사립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립학교 학부형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며 교육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역대 교육감 중에 사학에 가장 깊은 관심을 두고 공사립 차별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 사립학교 교장과 근무자와 학생들은 하연수 교육감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큰 기대를 걸고 의무교육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심 없이 공사립 구분 없이 지원하는 하연수 교육감을 존경하며 공사립 차별 없는 교육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피해를 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산 하늘은 한옥수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